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개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하고 개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공소장에 개엄 전후 행적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인 단전 단수 지시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저녁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건의했습니다. 밤 9시 37분 추가 호출한 국무위원들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독촉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정반대로 행동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에 건의해 한번 기다려보자고 했고 1시간가량이 지난 새벽 2시쯤 추가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은 물론 별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도 사전에 건네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에 한예종 폐쇄 등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거쳐 한 전 총리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인 단전단수 지시 과정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밤 11시 37분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빠르게 전파됐고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은 7분 만인 밤 11시 44분 출동 대비태세를 갖추란 공문을 일선 소방서에 발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16분가량 문건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협의한 사실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며 내란을 도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영장 재청구 대신 곧바로 기소를 택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가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하는 등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유헌 유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유헌 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한데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먼저 건네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일단 기다려보라며 회의 소집 제안을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중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 걸로 보고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기존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거란 생각에 적극 동조한 것 같다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심리합니다. 한편 내란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습니다.